근데 이 만성 부비동염이나 이제 네. 만성 비염을 갖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후각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기에 그런 분들은 혹시 더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찾아가기에 좀 걱정이 된다거나 불안하실 것 네, 같아요. 불안할 것 그리고 특히 지금 또 알레르기 비염이 맞아요. 한참 확산할 때잖아요. 의학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부비동염이나 비염도 후각장애 3대 원인에 들어가죠. 후각장애가 이제 올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흔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은 1번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입니다. 네.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후각 손실이 가장 많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게 부비동염, 비염과 같은 비부비동 질환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많은 게 이제 두부 손상, 뭐 얼굴이나 머리를 다쳐가지고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. 환자가 직접 그거를 감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. 이제 동반되는 증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부비동염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뭐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농성, 누런 콧물이 나온다든지 코 뒤로 분비물이 넘어간다든지 그거로 인한 기침이 있다든지 이런 게 만성적인 증상이 있을 테고 특히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4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코막힘, 코막힘? 그리고 맑은 콧물, 네. 그리고 재채기. 그 다음에 이제 가려움증. 이제 음. 가려움증은 코가 간지러울 수도 있고 얼굴이 간지러울 수도 있고 이제 눈이 가려워 눈이 뻘겋게 이제 네. 결막염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렇게 네 가지 증상이 동반되었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비염 환자들이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맨날 코 비비고 있고 눈 비비고 있고 재채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비동염 환자도 기침 콜록콜록 하고 있고 코 답답하니까 만지고 있고. 아, 그러니까 증상이 구분이 되더라도 다른 시민들에 비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맞습니다. 거군요. 이제 개인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죠. 계속 뭐 손수건이나 휴지를 들고 있는다든지 우리가 요즘은 다 누구나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네. 거죠.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고 손으로 찾고 얼굴을 만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서 부비동염과 비염을 적극적으로 증상을 조절을 해야 그런 개인 위생에서 불리한 측면도 없을 뿐더러 혹시나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같이 이제 동반되었을 때 그거를 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. 아, 그 대목은 이비인후과에서 따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저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인데 미처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. 그 병원에 가는 거 요새 좀 꺼리다 보니까 네, 꺼리다 보니까 오히려 안 더 안 가고 가-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제 꽃가루 한참 날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4월이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계절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일반 시민들 모두 다들 다 마스크를 끼고 맞아요.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원에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조금 네. 낮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고요.